네, 12년 7번 문제가 좀 기니까 같이 잠깐 볼까요? 양극과 음극으로 되어 있는 요 대전된 두 평행 극판 앞에 양성자하고 전자. 기본적으로 양성자하고 전자는 전하량의 크기는 같겠죠. 그림과 같이 한 개씩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시킬 거야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때 각 입자에서 반대 극판까지의 거리는 같고 양성자의 질량이 엄청 크다. 자, 전기장은 균일한다라고 가정을 한대요. 가속대에서 반대편에 이제 도달을 할 건데 여기에 대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는 질문이 되는데 그 이제 단서에 이런저런 물리량의 특징, 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중력은 신경 쓰지 않을 거야 까지 포함을 해서. 자, 그러면은 기억번 두 입자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 그러면 전기력, 지금 전기장이 균일하기 때문에 전기력의 크기는 전하량 곱하기 전기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전기장의 뜻이 플러스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이니까, 그럼 전하를 띠는 입자가 그 전기장 영역에서 받는 전기력은 자신의 전하량을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전하량의 크기는 양성자하고 전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전기력의 크기는 같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전자가 양성자보다 맞은편에 먼저 도달을 할 거냐. 자, 그럼 이제 어떤 운동 시간에 대한 거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학 쪽으로, 즉 역학 쪽으로 접근을 하십시오라는 뜻이죠. 그러면 기억으로부터 내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알자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알자임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고요. 그럼 여기는 이 가속도를 분석을 해서 운동에 대한 시간 쪽으로 접근을 해줄까,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질량이 누가 양성자가 전자보다 훨씬 큽니다. 그럼 따라서 가속도는 양성자보다 전자가 훨씬 크겠죠. 그럼 동일한 거리를 이동을 하는데 전자의 가속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금방금방 빨라지겠죠. 그럼 따라서 즉 평균 속도가 전자가 훨씬 클 거고요. 그럼 따라서 전자가 더 빨리 맞은편에 도달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사고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보니까 평균 속도 쪽으로 해석을 했어요. 등속도로 간주할 수 있는 속도. 그래서 가속도가 전자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요 맞은편에 도달했을 때 전자의 속도가 양성자의 속도에 비해서 얘가 훨씬 크다. 평균 속도도 훨씬 크니까 운동 시간은 훨씬 작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디귿번 맞은편 극판에 도달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 양성자하고 전자하고, 그러면 힘을 받으면서 운동 에너지 변화가 일어났다. 가장 안정적인 선택은 알자임이 아닐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근데 이때 다른 힘은 없기 때문에 알자임이 전기력으로 같죠. 그리고 변이의 크기도 같습니다. 따라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 즉 맞은편에 도달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 전자와 누가? 양성자가 똑같아야 되겠죠. 다만 질량이 전자가 훨씬 작기 때문에 속력이 더 컸던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 OX1번 극판 사이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양성자가 전자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판이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전위차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요 극판 사이에서 전하량이 Q인 입자가 갖게 되는 포텐셜 에너지 차이 값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따라서 양성자 전하량 크기도 E, 전자 전하량 크기도 E니까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똑같습니다. 또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같다. 그리고 현재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죠.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왜냐하면 보존력인 전기력 이외의 힘은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됐다. 근데 운동 에너지가 둘 다 증가했다. 근데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같다. 그럼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도 같았어야죠. 따라서 극판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같았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2번. 맞은편 극판에 도달했을 때 물질파 파장. 도달하는 순간에 물질파 파장. 그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운동량을 질문을 한 거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면 질량은 분명히 전자보다 양성자가 훨씬 크고요. 속력은 전자가 양성자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럼 두 개의 물리량이 반대쪽으로 서술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 계속 째려보고 있으면 조금 곤란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운동 에너지가 운동량을 이용을 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물질파 파장을 이용해서 결국엔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떠올리게 되면은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죠. 즉 양극판 맞은편에 도달하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는 같다. 그죠? 근데 질량이 누가 양성자가 전자보다 훨씬 크다. 그죠? 그러면 물질파 파장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전자가 양성자보다 커야지, 많이 커야 될 겁니다. 그래야 맞은편에 도달하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가 같은 값이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더 어떻게 커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